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정말 다시는 하기 싫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혹시 잠자리 이후 여자와의 대화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나요? 예를 들면 잠자리가 끝나고 항상 응 오빠 좋았어 라고 하는 여자들은 많죠? 하지만 여자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남자에게 대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자리가 정말 싫었던 남자가 있더라도 언니들한테는 흉보더라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듣기 힘든 여자들만의 성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를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자들이 2번 다시 잠자리 같이 하기 싫은 남자. 첫 번째, 일단 제일 싫지만 정말 대놓고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루 아니면 조루입니다. 사실 조루는 싫지만 미워하기 참 뭐합니다. 본 게임을 시작한다고 해서 한참 분위기를 잡았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혼자 끝내버리고 좋았다며 여자에게 다가오면 여자가 응 나도 좋았어 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안 맞죠. 아니죠. 여자도 큰 마음 먹고 이왕하기로 한 것인데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거는 거짓말도 못 칩니다. 한 게 없는데 좋았다뇨? 정말 최소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5분은 되어야 그래도 여자도 예의상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루이신 분들이라도 걱정 마세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금방 끝나버리지만 여자를 위해 사랑의 몸짓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또 여자들도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남자에게 매몰차게 너랑 정말 싫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은 모성애까지 생깁니다. 진짜임. 그러니 조루인 남자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여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노력해보세요. 혼자 끝났다고 바로 씻으러 가지 마시고요. 아셨죠? 반대로 지루도 문제입니다. 아니 아파 죽겠는데 절대 안 끝난다. 20분을 넘어가면 정말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통증이 심합니다. 뭐든지 정말 적당히가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오래 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일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야 처음이니까 하는 이유와 조루보다는 나으니까 하면서 이해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루인 남자분들은 최대한 혼자서 더 자극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아니면 쟤를 이용해서라도 여성분들이 아프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여자들은 그런 사소한 노력에 감동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여자들이 정말 하기 싫은 남자. 2번째, 자꾸 확인하려는 남자. 뭘 자꾸 확인하냐고요? 예를 들어 잠자리 도중에 이거 좋아? 어때? 좋아 죽겠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싫습니다. 싫어도 대충 맞춰주는 것이 여자인데 뭐만 할 때마다 어떠냐고 물으면 그럴 때마다 이건 싫어 아니면 이건 좋아 이렇게 말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정말이지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물어보고 자기가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적절한 관계와 앞으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잠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잠자리 도중에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부담스럽고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남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여자들이 느낄 때 나는 어떤 그런 소리들도 여자들이 일부러 많이 내고 가짜로 느끼는 척도 자주 하는데 굳이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기운 빠집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최소한 중간에 묻지는 마세요. 그럴 시간에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성껏 해보세요. 그런 게 결국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몸짓의 언어를 통해 서로 교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는 배시시 웃으며 좋았다고 말할 거예요. 여자들이 정말 하기 싫은 남자. 3번째, 힘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남자. 남자들은 약간 강하고 빠르게 하면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또 힘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를 막 힘으로 해버리는데 여자들은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잠자리 역시 몸을 이용한 대화인데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부드러움입니다. 입맞춤을 하더라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시작해야 하는데 막 사정없이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막 너무 흥분해서 입맞춤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당장 여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여자가 남자의 그런 박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자들은 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과 섬세함과 그리고 좀 여유로움을 원합니다. 그러니 남자분들, 물만 있는 자리에서 여자가 어디 안 도망가니 여유를 좀 가져주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자는 더욱더 잘 느끼게 된답니다. 네 번째, 입냄새. 겨드랑이 냄새같이 냄새나는 남자. 과학적으로 남자는 시각에 예민하고 여자는 청각과 후각이 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할 때도 남자들은 섹시한 속옷에 환장하죠. 반대로 여자들은 은은한 향기, 채취에 민감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진도 황홀한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못지않게 후각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70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후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잠자리에 만족감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만큼 여자들은 남자의 몸 냄새에 엄청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분들 향수는 필수입니다. 여자들은 다 좋다가도 갑자기 잠자리 도중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남자의 채취에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정말이지 당장 옷 입고 나가버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진짜임. 특히 입냄새나 오랫동안 안 갈아 입은 속옷 혹은 발냄새는 꼭 신경 써주세요. 사실 사람이 냄새가 날 수도 있죠? 여자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운 양치질이나 혹은 가글,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부분을 꼭 잘 신경 써주세요. 여자들은 앞서 이야기한 지루 혹은 조루보다 도 냄새에 정말이지 심각하게 반응한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 꼭 명심하세요. 비싸지 않지만 가성비 좋은 향수로 채취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어떠신가요? 혹시 듣던 분들 중에는 여자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너무나 싫은 게 아니라면 다 이해해주는 것이 또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원래 감각에 예민하다 보니 남자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매너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남성의 몽둥이 크기가 크고 오래 한다는 것만으로 여자가 100% 만족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가 되는 건강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인위적으로 호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심리용어나 복잡한 내용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상대 여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서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호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들 중 여자와 한두 번 말을 섞고 나서 여자가 나에 대해 더 이상 관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숙지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우선적으로 여자랑 대화할 때 그 여자의 모든 질문에 무조건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직업을 속이고 원나잇을 한 남자들을 강간범으로 취급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직업과 재산을 속이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죠. 이렇게 새빨간 사기 의도가 깊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는 직업이 뭐야?
하고 물었을 때 건설회사의 땡땡 부서에 다닌다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여자들은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해드리자면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실제보다 무조건 더욱 매력적이게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남자가 건설 쪽에서 일을 한다고 답했다면 여자는 상대 남자를 현장에서 몸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회사의 간부급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오랜 시간 동안 없으면 뭐지? 할 일이 이렇게 많은 바쁜 남자였나? 친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설마 다른 이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냥 피곤해서 낮잠을 오래 자다가 일어나서 친구들과 당구나 치고 술이나 먹고 있는 경우인데 말이죠. 요지는 여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현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오라버니의 다양한 생각과 상상을 주입하여 자극할 수 있다면 오라버니한테 빠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상대 남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서로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자가 상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다 파악이 완료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상대의 남자가 예측 가능한 남자라는 느낌이 든다면 상대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할지 뻔할 뻔자일 때 상대에 대한 흥미가 수직 허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자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행동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부터 오라버니의 딱 절반 정도만 공개하면 됩니다. 절반 정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절반은 궁금해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에 굳이 신나서 주저리 다 말해주지 말고 이상형? 너가 한 절반 정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자는 그 절반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그냥 말을 돌리면서 답을 안 해주면 됩니다. 물어본다고 해서 다 알려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계속 상대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자가 꼬치꼬치 계속해 묻는다면 그냥 나도 잘 모른다. 생각나면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인 대화는 피해버리세요. 그냥 상대의 여자를 대할 때 오라버니에 대해서 다 공개하지 않는 행동 자체가 습관이 되고 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뭐 했어? 라는 질문에도 6시에 퇴근해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TV 보다가 야식으로 라면 2그릇 먹고 핸드폰 보다가 잤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진짜 나쁜 짓을 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엄청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겠죠. 사실 이것도 굳이 대답을 안 해서도 되긴 하는데 계속 귀찮게 캐묻는다면 어제 진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식단 대신 너구리라면 2개를 저질러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마 논리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대화를 정보의 전달 및 교환으로 여기지만 여자는 대화를 정서적인 교류라고 여깁니다. 즉 남자가 생각하기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대화라 할지라도 상상력을 자극하고 재미가 있다면 여자는 그 대화를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카페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수다 떨 때 주를 이루는 대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남편 뒷담, 시어머니 뒷담, 자식 자랑 등등 죄다 쓰잘데기 없는 말뿐입니다. 아마 오라버니들도 여자가 심오한 삶의 철학 이야기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자라는 동물이 하등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오픈하지 않는 대화만으로 상대에게 궁금해할 여지를 주어 계속 나를 생각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버니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오라버니를 생각하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기가 세고 드센 여자 같은 경우 오라버니가 전부 오픈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엄청 답답해하면서 빨리 알려달라며 닥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여자의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오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여자가 떼쓴다고 다 공개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며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원하는 걸 주게 되면 오라버니는 매우 낮은 프레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자가 서운하다고 하거나 화내고 징징거려도 절대 알려주지 말고 살짝 달래주기도 하면서 높은 프레임으로 찍어 누르기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단순해서 아무리 알려달라고 떼쓰다가도 대화 주제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세 바뀐 분위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관계가 깨질까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자의 본능을 자극해서 호감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절대 나의 100%를 솔직하게 오픈하면 안 된다. 딱 절반 정도만 공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상대 여자가 나머지를 계속 궁금해하고 나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게 된다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끊다시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탄고지라 불리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이런 말은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덩달아 인슐린 수치도 올라가며 지방이 저장되어 살이 찐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탄수화물 음식을 먹고 나면 지방만큼이나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살이 찔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체중과 비만은 밥이나 탄수화물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게 바로 밥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밥이 아니라 뭐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고단백, 고지방 식사 역시 혈당 증가 없이 인슐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반응은 항상 혈당 수준이나 탄수화물 함량과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살은 왜 찌게 되는 걸까요?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포화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는데요.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또 렙틴 내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내성하면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이죠. 이는 약물에 대한 환자의 반응 저하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체가 약물에 대해 적응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렙틴은 배가 부르다고 뇌에 알려주는 호르몬인데요. 렙틴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 반응과 마찬가지로 뇌가 배부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이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즉 살은 밥을 많이 먹어서 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 것이며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을 섭취할 경우 렙틴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 일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같은 양의 쌀밥을 섭취하더라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식사량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보통의 전분은 빠르게 소화돼 포도당으로 흡수되며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고혈당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다시 저혈당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비만과 당뇨병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항성 전분은 전분의 한 종류로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된 전분을 말합니다. 이는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으며 아밀라아제가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해 신체에서 흡수되지 않는 대신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가 든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지방의 분해가 촉진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작용해
장내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대장의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암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비만을 막아주고 유방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느 정도 알려진 방법으로는 밥을 차게 만들어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짓고 난 뒤 냉장고에 넣고 24시간 냉각시킨 뒤 다시 데워 먹으면 10시간 동안 실온에서 식힌 흰쌀밥보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24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다시 가열해 섭취하는 경우 새로 지은 흰쌀밥을 섭취하는 것보다 낮은 혈당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밥을 지을 때 다른 성분을 같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화학대학에서는 저항성 전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미국 화학학회에 발표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쌀 38종을 실험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코코넛 오일을 1티스푼 넣어주는 것인데요.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먼저 쌀 빼고 약 반컵당 코코넛 오일 1티스푼 정도를 넣은 뒤 이를 204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후 이 끓인 쌀을 12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혀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밥을 지어주면 칼로리는 50%가량 줄어드는 반면 저항성 전분의 양은 많아져 살이 덜 찌게 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를 진행했던 스리랑카 화학대학 수드헤어 제임스 교수는 탄수화물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화되면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코코넛 오일이 탄수화물의 알갱이에 들어가 탄수화물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이것이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해 탄수화물이 지방이나 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12시간 동안 차갑게 식히는 것이 저항성 전분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쌀밥을 섭취할 때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항성 전분 섭취는 다른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콩은 세포벽이 있어 소화가 어려운 식품으로 조리한 콩 100개는 무려 14개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신진대사가 증가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소량의 섭취로도 포만감이 높아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인 감자 역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감자하면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가 높은 식품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는 약 80으로 높은 편이지만 감자를 익힌 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식혀주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하지만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 섭취를 위해서 맛은 약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지만 숙성 시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20%가량 들어있는데요. 이 상태로 섭취하면 혈당을 높이지 않는 것은 물론 바나나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글루카곤을 자극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빵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이라면 병아리 콩가루를 넣어주고 밀가루 대신 메밀 성분을 높여주면 저항성 전분을 높일 수 있고요. 국수나 파스타를 만들 때에는 통밀이나 현미를 사용한 국수를 사용하시면 역시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성 전분이 좋다고 해서 이것만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특정 음식만 고집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